안녕하세요, 오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오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신기종. 저는 김수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중개사님. 예. 벌써 가을이에요. 네네, 맞아요. 하늘이 완전 장난 아니네요. 왜요? 너무 예뻐요. 가을을 타시나요? 아, 그럼요. 가을을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막 더워가지고 쩔쩔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아우, 이제는 쌀쌀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신중개사님. 네네. 이번 가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돗자리를 깔았을 겁니다. 아, 벌써 까지 않았나요? 아직 못 깔았습니다. 네.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네. 지금 양평에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평을 중심적으로 제가 좀 약간 네. 그래도 간략한 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네. 전반적인 건 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네. 양평 같은 경우는 네. 상반기하고 좀 비슷하게 하반기에도 약간 상승세의 국면에 좀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기가 이제 토지하고 전원주택 같은 게 굉장히 네.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계속 일단 거래가 왕성하게 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네, 신중개사님.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아, 그럼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네네네. 그 분양권 전매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우리 또 세부적으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네네. 우리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질의응답이요. 네네. 발음을 또 질의응답이요. 질의응답. 알겠습니다. 우리 신중개사님. 네네. 제가 양평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가상입니다. 현재 피가 1억이 간대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팔고 싶어요. 네네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일단은 그 1억을 네.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바로 양도세 문제입니다. 네네. 제가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중개사님,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얘기요? 그 양포세라고. 양포세요? 예. 그게 뭔데요? 이게 양도소득세를 네. 포기한 그 세무사님들을 일컫는 말인데 네. 요즘에 세법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그분들도조차도 네. 살짝 의심스럽고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근데 세무사님들이.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어떡합니까? 세상에. 네. 아니, 전문 분야인 양도세를 세무사님들이 포기를 하다니요.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신문에 나왔던 거 그냥 기사를 살짝 읽어드린 겁니다. 예. 그럼 신중개사님은 양포공이겠네요? 양포공.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공인중개사라면 네네네. 부동산 전문가인데 네.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뭐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개인적인 그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상담을 해야겠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얄팍한 지식으로 네. 그래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1년도 네. 6월 1일 이후로 거래가 되는 네. 분양권은 이젠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분양권 당첨이 될 때 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네. 분양권을 2021년 네. 6월 21일 네. 이후에 파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권은 네. 사용 승인이라든지 네. 입주할 때 주택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분양권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뜻은 이제 네. 집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아이고야, 어쩌죠? 예. 저는 지금 집이 이미 한 채 있는데, 예, 그럼 예. 저는 지금 분양권을 못 파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중개사님이 이제 2주택이잖아요. 네네. 2주택일 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고 네. 팔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좀 약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는 뭐 양포세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굉장히 유능한
유명하신 세무사들도 많아요. 네네. 뭐 저희 세무사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런 전문가한테 일단은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당장 네. 세무사 한 대 가서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정답! 그리고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 좀 있지요. 네. 이제 분양권을 팔고자 할 때에는 네. 대부분이 당첨이 됐을 때 네. 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붙었을 때 팔려고 하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제 보통 당첨이 되고 네. 2년 이하, 그러니까 전매라고 하잖아요. 네네. 전매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네. 이제 그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신중개사님, 제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네네네네. 그럼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제는 양도소득세가 네. 거의 이제 최고 음. 70%까지 오. 그냥 아예 그냥 폭탄으로 매기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제가 예. 지금 피를 1억 받으면 네네네. 70%인 7천만을 세금으로 내고 네네네. 거기다가 제가 또 중개 보수를 돌려야 하면 네네네. 좀 나쁜 게 없는데요?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열받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일단은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뭐 저희는 뭐 순리대로 따라야 되고 네. 또 현 시대에서 음.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런 거를 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면 네네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그건 또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래저래 좀 많이 상담을 해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중개사님.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좀 약간 이제 그만하고 네네. 다른 얘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중개사님. 네. 흔치는 않겠지만 네네. 이제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네.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네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매도, 그러니까 네. 분양권을 팔 수가 없나요? 팔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원본 없이 거래하는 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음. 간혹 원본을 잊어버려서 네네. 사본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네. 계약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본에 또 보면 원본 대조필이라고 확인 도장도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 계약을 그냥 진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럼 분실했을 때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되나요? 대처를? 일단 분양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도 상관없어요. 네네. 가셔가지고 분실 신고를 하시고 네네. 접수증을 받아가지고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셔야 해요. 그럼 지역 신문 같은 거라든 것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럼 분양권을 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분양 사무실이나 분양 회사에 가셔야 해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신분증이나 그리고 분실 공고한 신문, 그리고 분실 신고 접수증, 그리고 또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분양 회사에서는 원본 대조필을 한 분양 계약서 사본을 발급해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본을 가지고는 거래가 가능하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에 분양 회사의 분양 계약서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분양 계약서를 할 때 네. 거기 이제 담당자분께서 네.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게 그 이유구나. 네, 그렇죠. 또 중개사님. 네. 또 다른 게 또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저번에 네. 은행 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걸 또 주의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때 은행 대출 승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서류는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맞아요. 준비만 잘해 오시면 되고요. 네네. 은행 대출 승계할 때 깜빡해서 대출 승계하는 해당 은행 지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특히 이 매도하시는 분이 정확히 부동산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돼요. 간혹 은행에서 만날 시간만 약속해 놓고 네네. 정작 다른 지점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네요. 네. 뭐 오레오 은행이 있어도 네. 지점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레오의 뭐 양평 지점에서 네네. 뭐 이런 거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 물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겠지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는 건가요? 또 있어요. 아. 네, 바로 은행 대출 승계에 따른 비용, 네네네. 즉 인지대라고 하죠. 네네네. 이 인지대를 누가 낼 것인지를 분양 계약서 작성할 때 확실히 해 두셔야 되는데, 네네네. 이런 조건들을 미리 합의를 하지 않고 네네. 막상 은행 창구에 가서 앉아서 자필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서로 뭐 누가 매도인이 내라 매수인이 내라 하고 싸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아, 역시 돈 문제는 살짝 예민한 것 같으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네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은행 일은 이것만 알면은 네. 뭐 주의할 게 더 없나요?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네네. 매수인은 보통 은행에 미리 대출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네네. 알아보고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계가 되면 분양 계약을 하는데 네네. 가끔은 분양 계약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은행 대출 승계를 하기 전에 이 매도인이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매도인 때문에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굉장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너무 복잡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하기 싫을 때는 사실 네. 전문가적인 굉장히 좀 약간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을 네네. 맡기는 게 네. 저는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동산을 잘 만나야 된다고 네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오레오 중개법인에 맡기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신중개사님. 네네네. 이제 명의 변경할 때는 네네네. 그럼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면 안 되나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왜냐면 되나요? 제가 팔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의 변경 일자를 네. 분양 사무실이나 분양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사전 예약을 해서 실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 예정 일자, 그러니까 예정일을 네. 미리 알고서 네.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무 때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전에 날짜를 미리 알아보고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또 다른 게 있어요. 옵션 계약 같은 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또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옵션에는 네.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네. 뭐 시스템 에어컨, 가변형 벽체, 네네. 그리고 이제 중문 설치 등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종종 이제 그 분쟁이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옵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해제할 때는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양 계약할 때 네.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네네. 회사나 부당 사무실에다가 미리 말을 해서 네. 확인 여부,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확인 여부를 한 다음에 네.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써놓지 않으면은 어. 써놓은 게 가장 좋죠. 써놓으면야지 그래야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많죠. 이런 건 전부 그런데 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저희 오레오 중개법인에 맡기면은 네.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네. 근데 몸만 감사합니다. 오세요. 예,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중개 보수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많이 주시면 제일 좋은데 많이 주고 싶지 않죠. 저희도 네. 1원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딱 네. 법정 수수료만 받거든요. 저희도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양권을 네. 팔 때는 네.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 시점이 중요해서 네. 그 동안에 납입했던 금액이랑 네. 프리미엄 그리고 또 이제 합한 금액에다가 네. 법정 중개 보수율을 곱해서 네네. 이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동안에 납입했던 금액이라고 하면은 네. 계약금에다가 은행 대출 네. 중도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피가 네. 1억이 1억. 붙으셨잖아요. 네네. 1억이 붙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대출, 네. 그다음에 중도금을 각종 이제 예를 들어서 합쳐서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뭐 아까 말했던 4,200만 원 플러스 플러스 네. 1억 네. 플러스 3천만 원에다가 네. 이제 곱하기 네.
법정 중개 보수율 지금 2억 원 미만이니까 네.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곱해서 나눈 금액을 네.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만큼이 넘으면 받지 말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80만 원인데 네. 그냥 80만 원 주시면 돼요. 아, 그럼 저는 8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8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오늘 분양권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많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 신중개사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중개사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네. 그럼 우리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예, 여기서 맞추시고요. 네. 오진님들 여태껏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끄럽지 않았죠? 아니요? 괜찮나요?